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건설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단어라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쓰는, 그리고 일부 건설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늘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애초에는 사실 한 10개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적어보니까 20개가 넘습니다. 이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면접에 들어가셔야 면접에 같이 들어가는 옆에 경쟁자분에 비해서 조금 더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귀에 쏙쏙 들리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 좀 필기노트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EPC. 하지만 가끔 이 단어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EPC라는 단어는 엔지니어링과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즉 설계, 구매, 시공을 모두 모아서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국내에 있는 대규모 건설 회사들, 주로 이제 10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일명 가리켜서 EPC 컨트랙터라고 부릅니다. 즉 저희가 중동에 있는 발주처, 사우디 아람코라든가 쿠웨이트 KNPC 같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수주 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히들 저희를 EPC 컨트랙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디벨로퍼입니다. 자, EPC를 아시는 분들은 디벨로퍼와도 쉽게 구분을 하시죠. 디벨로퍼라는 것은 EPC와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EPC는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공장을 지어주고 저희는 빠지는 거죠. 철수를 하는 거고요. 디벨로퍼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공장을 짓고 우리가 그걸 돌려서 생산되는 전력이나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하는 1000MW짜리 발전소를 저희가 2조에 지어주고 그것을 1조 8천억에 짓고 2천억을 벌어서 빠졌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죠. 더 이상의 어떤 수익 구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서 발전소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순수하게 짓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프로핏을 20-30년 동안 쭉 우리가 전력 생산 공급량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디벨로핑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리고 FEED, FEE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설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수주를 했었던 4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FEED 계약 같은 경우는 EPC 계약이 수행되기 이전에 먼저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발주처는 EPC 계약 컨트랙터를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FEED 계약을 끝냅니다. 그리고 FEED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먼저 진행이 되고 난 후에 FEED의 결과물로 나오는 패키지를 가지고 EPC 컨트랙터를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박주금 사장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FEED부터 먼저 따고 그 후에 EPC를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연계 수주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CM입니다. Construction Management. 저희가 국내에서는 한국말로는 그냥 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외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 CM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국내 공사의 감리와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해외 발주처의 CM 계약은 즉 발주처의 대행 업무를 하는 또 다른 발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에서 KNPC 같은 발주처랑 일을 할 때 사실 저희가 KNPC 직원들하고 맞닥뜨릴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발주처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CM으로 들어오는 포스트 힐라 같은 영국 회사들과 같이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CM은 즉 발주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LOA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발주처로부터 공사 낙찰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하고 가로 열고 LOA라고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LOA는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해서 저희가 정식 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발주처가 던져주는 몇 장의 종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가계약이라는 걸 맺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OA를 받으면 그럼 무조건 계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무조건 가지는 않습니다.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가끔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실 LOA를 받았다는 것은 계약이 됐다라기보다는 계약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JV입니다. 조인트 벤처. 저희가 보통 해외 공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 한 개의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큰 공사의 경우에 국내 회사들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팀 단위로 들어갑니다.
합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조인트 벤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프로그레스라는 단어. 프로그레스, 저희가 흔히 이제 공정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정표를 짜는 사람, 공정관리자를 스케줄러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공정표를 스케줄 리포트라고는 부르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저희가 발주처에다가 이제 각 공정별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라는 것은 공정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HSE, 저희가 이제 국내 현장에서는 안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HSE는 해외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Health and Safety and Environment를 통틀어서 표현을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일부 국가에서는 HSE의 순서를 바꿔서 EHS 또는 SH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단어의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다음 단어는 QA/QC입니다. QA/QC. QA는 Quality Assurance라는 단어이고 QC는 Quality 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현장에서 저희가 품질 팀장이라고 부르는 포지션이 보통 QA/QC 매니저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QA와 QC의 차이는 무엇이냐? QA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말로 바꾸면 품질 보증이고요. 그리고 QC라는 것은 품질 시공입니다. 즉 시공 품질. QA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종이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서 같은 것을 만드는 업무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검측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검측을 하기 위한 기본 절차서가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ITP라고 부르는데 그런 ITP를 셋업을 하고 그리고 시공 사이에 발생되는 어떤 품질 관련 홀드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한 절차서를 만드는 것이 QA이고 그 절차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검측을 하는 조직이 Q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만약에 한 명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포지션은 QA/QC 매니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는 커미셔닝입니다. 커미셔닝, 저희가 시운전이라고 부르죠. 자, 이 보통 발전소 같은 거를 지었을 때 저희가 단순히 짓고 발주처한테 그냥 줄 수 있다면 최고겠죠. 하지만 어떤 발주처도 멍청하게 그냥 EPC 컨트랙터가 지어준 발전소를 그냥 돌려보지도 않고 받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하자 처리만 하고 넘겨주는 것이 기본 컨셉인데 대부분의 플랜트는 발주처와 약속이 된 그런 어떤 성능이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 발주처가 준공되었다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EPC 컨트랙터인 저희 한국 회사가 이 공장이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다 돌려보는 것이 커미셔닝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실제 전력 생산까지 가보는 거죠. 터빈을 돌려서 발주처가 원하는 만큼의 전력의 효율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 과정이 바로 커미셔닝입니다. NT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NTP는 Notice to Proceed, 즉 발주처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 EPC 컨트랙터에게 이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세요 라고 던져주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보통 NTP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공사에 들어갔을 때 NTP가 2020년 1월 1일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일자 MC라고 부릅니다. MC는 Mechanical Completion의 줄임말이며 예를 들어서 NTP가 2020년 1월 1일이고 MC가 2020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은 공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개월이 되는. 자, 그래서 NTP와 MC 사이의 그 기간이 바로 공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L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국말로 바꾸면 지체보상금이라고 부르는 단어이며 이 단어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준공일자가 왔는데도 공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을 때 발주처에게 저희가 제출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보통 뭐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측정되는데 대부분 억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 이 LD라는 것이 카운터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체인지 오더, 저희가 CO라고도 부르고요. 체인지 오더라는 것은 사실 발주처가 우리한테 요청했던 어떤 업무 스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지을 때 발전소에서 이만큼의 스콥만 너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갑자기 발주처가 우리 계약 이외의 스콥을 더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거기에 따른 공기와 그리고 원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주처한테서 돈을 더 달라고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인지 오더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받았던 업무가 아닌 추가적인 업무가 떨어졌을 때 발주처한테 이거 돈 더 들어가고 시간 더 걸리니까 이거 너네가 그만큼 더 보상해줘야 돼 라고 던지는 것이 바로 체인지 오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주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포지션을 가리키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PM과 SM, CM, AM이라고 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PM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EPC 컨트랙터의 계약을 맺었을 때 EPC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PM이고요. PM은 보통 현장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사 사업팀에서 총괄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장에 있기도 하고 본사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M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사이트 매니저입니다. PM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시공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기반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관련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하는 것이 SM입니다. 즉 저희가 말하는 현장 소장이라는 것은 SM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M 바로 밑에서 공사 파트만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공사 팀장이죠. 그 사람을 저희가 컨스트럭션 매니저 CM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바로 어드민 매니저입니다. AM. 직원들이 해외 현장에 갔을 때 먹고 자고 놀고 휴가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을 저희가 어드민 매니저 AM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한국말로는 관리팀장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략 20개 정도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단어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단어들 어디 단어장 같은 데 좀 적어 두시고 요 단어를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해 보시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길게 찍었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